오늘의 나닥은 나닥. 안녕하세요, 박성규 원장입니다. 보톡스는 독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톡스를 어떻게 맞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톡스 정말 제대로 맞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보톡스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도 보톡스 시술을 받으세요? 저는 당연히 받죠. 주기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주름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 인상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싶을 때 저는 이제 셀프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어디 많이 했어요? 저는 이마, 미간, 눈가 이렇게 제일 많이 맞는 것 같고요. 가족분들 혹시 물론 저희 가족들도 저한테 시술 받죠. 오랜만에 부모님 만났을 때 제가 먼저 어디 맞을 때 된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시술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톡스는 같은 부위 같은 양을 맞더라도 사람마다 풀리는 속도도 다르고 나타내는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보톡스 주기는 얼마마다 라고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주기는 있습니다. 보통 얼굴에 맞는 이제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를 주기로 보는 편이고, 스킨 보톡스는 1에서 3개월 정도, 얼굴 부위를 포함해서 몸에 있는 근육 크기를 줄이는 바디 보톡스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 정도를 주기로 봅니다. 보톡스 용량 또한 근육 크기별로, 근육 움직임별로 유동적으로 바뀌므로 어떤 부위는 무조건 용량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용량은 이마, 미간, 눈가에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8유닛 정도, 콧등, 입꼬리는 4에서 8유닛 정도, 턱은 50에서 80유닛, 승모근이나 종아리 같은 바디 보톡스의 경우 100에서 300유닛 이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시술받는 보톡스 총 용량이 500유닛을 넘어가게 되면 호흡근 마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0유닛을 넘어가게 된다면 며칠 간격이나 몇 주 간격으로 나눠서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톡스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이 바로 순수 보툴린 톡신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 톡신은 크기도 워낙 작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복합 단백질이라는 물질로 순수 톡신을 감싸는 형태로 결합시키게 됩니다. 이 복합 단백질이 내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물질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적으로 인식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 반응은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순수 톡신 자체는 크기가 작아서 면역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지만 복합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강하게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 복합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형성됩니다. 물론 항체 역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지만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합 단백질이 포함된 보톡스가 주기적으로 주입될 경우 항체 역가가 올라가게 되어 내성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원장님, 근데 항체 효과가 뭐예요?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체 역가가 낮으면 같은 양의 항원이 들어오더라도 면역 반응은 좀 더 약하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항체 역가를 떨어뜨리는 게 내성을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원장님, 근데 내성 없는 보톡스라는 게 있던데요? 앞서 말했듯이 복합 단백질이 보톡스 내성의 주 요인이기 때문에 복합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톡신으로 만들어진 보톡스는 내성이 거의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독일산의 제오민, 국산 중에서는 코어톡스가 대표적입니다. 내성을 일으키는 복합 단백질에 의한 항체 역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긴 합니다. 그런데 순수 톡신으로 이루어진 제오민과 코어톡스는 이 복합 단백질에 의한 항체 역가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학회 여러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복합 단백질이 포함된 보톡스를 맞아서 내성이 생긴 분들이 제오민과 코어톡스 같은 순수 톡신으로 만들어진 보톡스를 맞을 경우 비교적 내성에서 자유롭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수 톡신이 시중에 나오려면 여러 가지 안정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독일산의 제오민이나 국산의 코어톡스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시험을 다 통과한 보톡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톡스 내성을 일으키는 주인자는 순수 톡신을 감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순수 톡신이라고 해서 몸에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 단백질에 비해 항체 형성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보고되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성이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0%라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오민과 코어톡스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제오민이 외제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더 세고, 외제 보톡스가 외제 필러랑 마찬가지로 공정 과정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만드는 편이긴 합니다. 내 몸에 맞는 주사니까 가격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좋은 거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오민 맞으시면 되고, 그래도 가성비 조금 따지시는 분들은 코어톡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톡스가 국산 중에서는 순수 톡신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내성 걱정도 덜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라 국산 맞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요즘은 그냥 예뻐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하게 예뻐지는 법이 중요하죠. 하나밖에 없는 내 얼굴, 내 몸, 모두들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합리적인 시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닥 박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